아,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돈도 없으시면서 왜 자꾸 우리 신경 쓰이게 해?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못 봐주겠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화장실 문 밖에서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하는 말을 다 들어버렸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0년을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아들한테 다 준 지 불과 몇 달 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순입니다. 올해 73이에요.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평범한 할머니죠.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손녀 하나 있고요.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명절에도 잘 안 오던 사람들이요. 비싼 건강식품도 사오고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상하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본색이 드러났어요. 사업자금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요. 30년 모은 제 적금이었어요. 제 노후 자금 전부였죠. 하지만 결국 해지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말이에요. 손녀가 문자로 말렸지만 전 믿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을요. 하지만 돈을 준 다음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 생일에도 안 왔고 명절에도 여행 간다며 저를 혼자 두고 갔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돈 조금만 돌려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 그거 준 거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뒤에서 돈 달라고만 하신다? 고했고요. 그리고 그날이었어요. 설날에 제가 아들 집을 찾아갔을 때 화장실 문 밖에서 들은 그 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요양원 알아봐야 한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와 서랍을 정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했는지도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당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약속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나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토요일 아침 6시 박금순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몸이 저절로 일어나더군요. 30년 동안 새벽같이 분식집 문을 열던 습관이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었어요. 11월 초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니 문득 나이가 실감났어요. 벌써 73이라니. 할머니는 작은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덩그러니 계란 몇 개와 김치, 두부 하나가 보였죠.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죠. 밥을 먹으며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켰어요. 카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손녀 지은이가 보낸 거였죠.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추워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지은이는 참 착하다니까요. 서툰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할머니도 사랑해. 아들한테는 언제 연락했었나 싶어 대화창을 올려봤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보낸 잘 지내니? 였죠. 읽은 표시는 떠 있었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바쁘겠지 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접시를 닦으며 창밖을 보니 날씨가 참 좋더군요.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오늘은 장이나 볼까?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낡은 패딩 점퍼에 운동화를 신었죠. 지갑과 장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3층에 사는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 금순 씨. 장 보러 가요? 네, 날씨도 좋고 해서요. 요즘 아들은 잘 지내요? 잘 지내죠, 뭐. 바빠서 자주는 못 오지만. 그래도 효자잖아요.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안 와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효자라? 글쎄요.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되던데.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순 없었죠. 다들 바쁘죠, 뭐. 슈퍼마켓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빨리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길가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하나씩 떨어졌죠. 슈퍼마켓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로 향했어요. 배추 한 포기, 무 하나, 파 한 단, 두부 두 모. 혼자 먹을 만큼만 샀어요. 계산대로 가는데 과자 코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거. 할머니는 초코파이 한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손녀가 놀러 올 때를 대비해서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슈퍼 앞 복권 가판대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어요. 토요일이잖아요. 로또 사는 날이었죠. 30년째 지켜온 습관이었어요. 아저씨, 로또 한 장만 주세요. 네, 할머니. 자동이요? 네, 자동으로요. 1,000원을 내고 로또 용지를 받았어요. 얇은 종이 한 장. 할머니는 그걸 지갑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번호는 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당첨 안 될 거니까요. 30년 동안 5등 한 번 당첨된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꿈은 있어야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바구니가 제법 무거웠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올랐죠. 한층 오를 때마다 멈춰서 숨을 골라야 했어요.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들어와 장 본 걸 정리했어요. 배추와 무는 베란다에, 두부는 냉장고에. 그리고 거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엔 그동안 사모은 로또 용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마 100장은 넘을 거예요. 다 확인도 안 한 것들이었죠. 할머니는 오늘 산 로또를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언젠가 시간 나면 한꺼번에 확인해 볼 생각이었어요. 서랍을 닫으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번 주엔 당첨되려나. 스스로도 웃긴 소리라고 생각했는지 피식 웃었어요. 로또로 돈 벌 생각은 진작에 포기했거든요. 그냥 매주 1,000원씩 쓰는 소소한 낙이었을 뿐이에요. 점심은 간단히 라면으로 때웠어요. 파를 썰어 넣고 계란도 하나 풀어 넣었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오후엔 드라마를 봤어요. 요즘 재밌다는 주말 드라마였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구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찼어요.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드라마니까 저러지. 우리 며느리는 저렇진 않다고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좀 무뚝뚝하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아마도요.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TV를 껐어요. 뉴스는 맨날 안 좋은 소식뿐이니까요. 그 대신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가네. 저녁은 아침에 끓여놓은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은 늘 허전했어요.
예전엔 아들이랑 셋이서 밥을 먹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이젠 혼자예요. 외롭진 않아. 익숙할 뿐이지.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 불을 켰어요. 휴대폰을 보니 지은이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저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히읗히읗. 사진 몇 장이 함께 왔어요. 손녀가 친구들이랑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우리 지은이 참 예쁘게 컸다 싶었어요. 그래, 재밌게 놀아. 답장을 보내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 거미줄이 조금 쳐져 있더군요. 내일 청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민수는 잘 지내고 있겠지. 아들 생각이 문득 났어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들도 바쁠 거예요. 사업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할머니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내일은 청소나 해야겠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곧 잠이 들었죠. 고요한 밤이었어요. 일요일 오후 2시 할머니는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걸레를 꽉 짜서 구석구석 닦아냈죠. 등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한참을 닦다가 허리를 펴고 숨을 돌렸어요. 후, 예전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베란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할머니는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누구지? 할머니는 걸레를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며느리랑 함께요. 어머. 급히 문을 열었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진미가 서 있었죠.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까지 들고 있었어요. 엄마. 어머, 민수야. 진미야.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죠. 며느리 진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밝게 웃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어서 들어와. 그런데 이게 뭐야? 어머니 드리려고요. 건강식품이에요. 진미가 쇼핑백을 건넸어요. 할머니가 받아보니 제법 무거웠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홍삼, 오메가3, 비타민 같은 게 빽빽하게 들어있었죠. 어머, 이게 얼마인데. 비싼 거 사오고.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다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맙다 얘들아. 안 사와도 되는데. 엄마,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민수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쁘긴 한데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정한 적이 언제였더라.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앉아, 앉아. 내가 뭐 좀 내올게. 할머니는 부랴부랴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뒤져서 과일을 꺼냈어요. 사과와 배를 씻어서 접시에 담았죠.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들이 온 게 얼마 만인가 싶어 괜히 들뜬 마음이 들었거든요. 거실로 돌아오니 진미가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이 참 깨끗하시네요. 아, 오늘 마침 청소했어. 아, 그러셨구나. 우리가 미리 전화할 걸 그랬네요. 진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민수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었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똑같지 뭐. 혼자 밥 먹고, TV 보고,
외롭지 않으세요? 진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익숙해.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고맙다. 진미가 소파에서 일어나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할머니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미야. 안 해도 돼.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진미의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어깨가 풀리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기분이 좋았지만 동시에 뭔가 어색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제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소홀했죠? 이제 저희가 제대로 모실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진미의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진 걸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했어요. 민수가 냉장고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응, 있지. 뭐 있는데요? 된장찌개랑 김치, 계란 좀. 민수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것만 드세요? 혼자 먹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해. 진미야, 우리 다음에 올 때 반찬 좀 싸오자. 그래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제대로 챙겨 드셔야죠. 할머니는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얘들아,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엄마, 당연한 거죠. 민수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어요. 기뻤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 그런데 지은이는 안 왔어? 지은이는 학교에서 과제한대요. 다음에 데리고 올게요. 그래, 우리 지은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엄마, 저희 저녁까지 먹고 갈게요. 뭐 시켜 먹어요? 어머, 안 그래도 돼. 내가 뭐 해줄게. 아니에요, 엄마. 편하게 계세요. 민수가 휴대폰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할머니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아들이 기어코 주문을 해버렸어요. 엄마,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치킨이 도착할 때까지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사업 이야기를 했고, 진미는 지은이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오랜만에 집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좋았어요. 치킨이 도착하자 할머니는 접시를 꺼냈어요. 콜라도 따라서 컵에 담았죠.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그래, 너희도 먹어. 진미가 할머니 접시에 치킨을 하나 더 올려놓았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받았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어색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릎이 좀 아픈 것 빼고는. 병원은 다니세요? 아니, 파스 붙이면 돼. 어머니, 병원 가셔야죠. 나이 드시면 관리 잘하셔야 해요. 진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갑자기 챙기는 걸까?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식사를 마치고 민수와 진미는 설거지까지 해줬어요. 할머니는 말렸지만 두 사람은 기어코 했죠.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아니, 내가 할게.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진미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는 테이블을 닦았고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기쁘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 7시쯤 민수와 진미는 일어섰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엄마,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고맙다. 현관문 앞에서 진미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를 안다니. 진미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어머니 사랑해요. 그래, 나도. 할머니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진미가 몸을 떼고 웃었어요.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뭐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다시 고요해졌죠.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건강식품 쇼핑백을 바라봤어요. 고맙긴 한데 뭔가 찜찜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아들이 효도하는 건데 의심하면 안 되지. 할머니는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휴대폰을 보니 지은이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갔었어요? 할머니한테 이상한 부탁 안 하셨죠?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상한 부탁? 무슨 소리지? 아니, 그냥 놀러 왔다 갔어. 왜? 아니에요. 그냥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지은이는 왜 저런 말을 한 걸까? 할머니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밤 10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짚어 봤어요. 아들이 찾아왔어요. 건강식품도 사왔고 어깨도 주물러줬고 저녁도 사줬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할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잠이 오질 않았어요. 민수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진미의 다정한 목소리도요. 그런데 왜인지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2시가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얕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수요일 오후 할머니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이 시렸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인터폰을 보니 민수였어요. 혼자였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어줬어요. 민수야, 어서 와. 엄마. 민수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밝지 않았죠.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 엄마 앉아요.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을 비비적거리며 입만 달싹거렸죠. 할머니는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엄마, 사실은. 응, 말해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바라봤죠.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3천만 원? 네, 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3천만 원. 제 적금이 딱 그 정도였어요.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민수야, 그게. 엄마 적금 있잖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제 적금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엄마, 저 잘 되면 엄마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얼마나 걸려? 뭐가요? 돈 언제 돌려줄 수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 6개월? 아니, 1년이면 확실히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 할머니는 손을 비볐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민수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안 돼요. 저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민수야. 엄마, 나 믿어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봤어요. 간절함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생각 좀 해보자.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민수야, 그렇게 급한 거야? 네, 엄마.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요. 다른 투자자들이 줄 서 있다고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나이 드시면 돈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연금도 나오시고. 그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어요. 나이 드시면 돈이 필요 없다니. 할머니도 살아야 하는데요. 병원비도 들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요. 민수야, 그래도 그건. 엄마,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잘 되면 엄마 더 잘 모실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민수는 일어섰어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까지 답 주시면 돼요. 저 먼저 갈게요. 그래. 민수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설쳤어요. 눈을 감으면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간절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지은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적금 잔액을 확인했어요. 3,247만 원.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분식집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고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꼭꼭 넣어둔 돈이었죠. 이걸 줘야 하나?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녀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지은이가 받았어요. 할머니? 지은아, 나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지은아, 너희 아빠가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역시. 뭐가 역시야? 할머니, 제발이요. 아빠한테 그 돈 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빠 사업 맨날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친구한테 돈 빌렸다가 다 날렸어요.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안 했죠? 아빠 사업 투자한다고 몇 번이나 망했어요. 그런 일이. 할머니, 제발이요. 그거 할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내 자식인데. 할머니, 아빠는 할머니를 이용하는 거예요. 엄마도 할머니한테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진미도? 네. 제가 다 들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시어머니 적금 있다며? 그거 받아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할머니, 정말이요.
아빠한테 그 돈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지은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알았어, 지은아.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이 저를 이용한다니. 며느리도 제 돈을 노린다니. 금요일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은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될까? 엄마, 해줄게. 진짜요? 엄마, 고마워요. 민수의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이게 맞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은행 가서 해지할게. 엄마, 사랑해요. 진짜 잘 될 거예요.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외투를 입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은행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37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할머니는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창구로 가서 앉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적금. 해지하려고요. 아, 네.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죠. 은행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30년 만기 적금이시네요. 3,247만 원입니다. 네. 해지하시면 이자가 줄어드는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행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할머니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서명을 하는 내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년이에요. 30년을 모은 돈인데 처리 완료됐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일어섰어요.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벤치에 앉아 통장을 봤어요. 3,247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민수야, 해지했어. 계좌번호 알려줘. 엄마, 정말 고마워요. 잠깐만요. 민수가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할머니는 은행 앱을 켰어요. 서툰 손가락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3,247만 원. 전액. 송금하시겠습니까?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결국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띵. 송금 완료.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벤치에 기대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받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진짜 잘 될 거예요. 꼭 갚을게요. 그래. 엄마,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잘한 걸까?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휴대폰을 봤어요.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 빌려주신 거 아니죠? 재발효 유유.
할머니는 답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올랐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이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더 넓어 보였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믿어야지. 우리 아들 믿어야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돈을 보낸 다음 날 할머니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바쁘겠지.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점심때까지 기다렸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할머니는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후에 민수가 받았어요. 엄마. 민수야, 나야. 잘 지내? 네, 엄마. 그런데 지금 좀 바빠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제 그 다정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네,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너무 바쁜가 보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전화하면 받긴 했지만 늘 바쁘다며 금방 끊었죠. 엄마, 통화 중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민수야, 잠깐만. 엄마, 진짜 바빠요. 끊을게요. 할머니는 점점 전화하기가 두려워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냉랭한 목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11월 말 할머니 생일이 다가왔어요. 작년엔 민수 가족이 왔었어요. 케이크도 사오고 외식도 했었죠. 올해도 오겠지. 할머니는 기대했어요. 생일 이틀 전 할머니는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이번 주 토요일이 엄마 생일인데 올 수 있어? 1시간이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답장을 보냈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생일 당일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민수가 갑자기 올지도 모르잖아요.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장도 봐서 음식 재료도 준비했죠.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됐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죠. 할머니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어요. 생일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주방에 울렸어요. 밥상을 차려 앉았어요. 혼자 먹는 생일 밥상이었어요. 미역국 한 그릇, 김치, 계란 하나.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죠. 미역국에 눈물이 섞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빨리 닫고 확인했어요. 지은이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사진도 함께 왔어요. 지은이가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는 사진이었죠. 할머니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고마워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고맙다, 우리 지은이. 할머니도 사랑해. 답장을 보냈어요.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과제 때문에 못 갔어요. 괜찮아, 지은아. 문자만으로도 고마워. 아빠는요? 아빠 갔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니, 바쁘다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도 바쁘니까. 할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꼭이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밥을 먹었어요.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밤이 되자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바빠서 못 갔어요. 나중에 보상해 줄게요.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나중에 보상이라니. 전화 한 통도 안 했으면서. 그래, 고맙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더 이상 뭐라 쓸 말이 없었어요. 12월이 됐어요. 설날이 다가왔죠. 작년엔 민수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었어요. 올해도 그러겠지.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설 일주일 전 할머니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설날엔 집에 있니? 엄마,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뭐? 저희 여행 가기로 했어요. 벌써 예약도 했고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행? 네, 가족들이랑 제주도 가요. 엄마,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민수야, 설인데. 엄마, 1년에 한 번 쉬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엄마, 진짜 못 가요. 끊을게요. 뚝.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설날을 혼자 보내라고요?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희 제주도 간대요. 저는 싫은데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가는 거 너무 싫어요. 유유.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지은아. 너는 가족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꼭 선물 사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설날 아침이 밝았어요. 할머니는 혼자 일어났어요. 명절인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TV를 켜니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는 광고가 나왔죠. 할머니는 TV를 껐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떡국 떡이 하나 있었어요. 혼자 먹을 만큼만 끓였죠.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파를 썰어 넣고 계란을 풀어 넣었어요. 혼자 상을 차렸어요. 떡국 한 그릇, 김치, 전 한 접시. 작년엔 민수네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먹었는데 올해는 혼자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떡국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떡국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한산했어요. 다들 가족들이랑 모여 있겠죠. 휴대폰을 봤어요. 민수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세 식구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제주도 날씨 좋아요. 잘 지내세요.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 저 안에 저는 없었어요. 그래, 재밌게 놀다 와라. 답장을 보냈어요.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할머니는 남은 떡국을 데워 먹었어요. 혼자 먹는 명절 음식은 맛이 없었어요. 그냥 억지로 삼킬 뿐이었죠. 밤이 됐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3천만 원 줬는데 중얼거렸어요. 30년을 모은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생일도 안 오고 설날도 혼자 보내라고 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휴대폰을 봤어요.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어요. 47만 원. 이게 다였어요. 이번 달 연금 들어올 때까지 이걸로 버텨야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할머니 생각 많이 나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했어요. 그래, 지은아. 할머니도 사랑해. 재밌게 놀다 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엄마 바빠요. 못 갈 것 같아요.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베개를 꽉 안았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긴 밤이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지쳐서 잠이 들었죠.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작은 신음소리만 들렸어요. 2월 초 할머니는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죠. 열도 났어요. 체온계를 보니 38도가 넘었어요. 춥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떨렸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혼자 약국에 갈 힘도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일어나려는데 현기증이 났죠.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쓰러질 뻔했어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안 되겠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숨이 힘들어요. 열도 나고. 주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2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119입니다. 문을 열어주니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어요. 할머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폐렴 의심됩니다. 폐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어요. 사이렌 소리가 귀를 울렸죠. 천장이 빙빙 돌았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등을 두드렸어요. 폐렴 맞네요. 입원하셔야겠어요. 입원? 네, 지금 상태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없었죠.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4인실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아팠어요.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꽂았어요. 바늘이 손등에 꽂히는 순간 찌릿했죠. 차가운 링거액이 혈관을 타고 올라왔어요.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아들, 있어요.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집었어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3번째에 받았죠. 엄마, 왜요? 민수야. 엄마 입원했어. 뭐? 폐렴이래. 병원에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아들이 뭐라고 할지 기다렸어요. 엄마, 그래서요? 뭐? 엄마, 저 지금 진짜 바빠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바쁘다고요? 엄마가 입원했는데? 민수야,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어? 엄마, 못 가요. 일 있어요. 병원비도 좀.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머니는 움찔했죠. 엄마, 돈 없어요. 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하세요. 민수야. 이번 달 연금으론 생활비도 부족한데. 엄마, 그럼 어떡하라고요? 제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준 돈 조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엄마, 그거 준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빌려준 거지. 에이, 진짜. 민수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뒤에서 진미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누구? 또 시어머니? 응. 에이, 돈 달라고만 하시네. 진짜. 며느리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엄마 주신 돈으로 사업하는데 아직 안 풀렸어요. 그래도 엄마 연금 있잖아요. 그걸로 알아서 하세요. 저 진짜 바빠요. 민수야,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짜증나게.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죠. 3일 후 할머니는 퇴원했어요. 병원비는 80만 원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통장에 있던 돈을 거의 다 써야 했죠. 이제 남은 건 10만 원도 안 됐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올랐어요. 한층 오를 때마다 쉬었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사흘 동안 비워뒀던 집이 쓸쓸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할 기력이 없었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지은이였어요. 할머니. 지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지은아. 할머니, 입원하셨다며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괜찮아. 이제 퇴원했어. 할머니, 혼자 퇴원하셨어요? 아빠는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죠. 아빠 안 왔어요? 응. 할머니. 지은이가 다시 할머니를 안았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반찬 만들어 놓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지은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죠. 할머니,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안해. 장 못 봤어. 제가 마트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지은이가 나갔어요. 30분 후 큰 봉지를 들고 돌아왔죠. 계란, 김치, 두부, 파, 고기까지 샀어요. 지은아, 이거 얼마야? 돈이 어디 있어서. 제 알바비예요. 괜찮아요. 지은이는 부엌에서 뚝딱뚝딱 요리를 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계란 프라이 지지는 소리도 들렸죠. 할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지은이가 상을 차려줬어요. 따끈한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 나물.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지은아. 할머니, 드세요. 많이 약하셨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따뜻한 밥이 목으로 넘어갔죠. 맛있어. 우리 지은이 요리 솜씨 좋네.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가 설거지까지 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은아. 네, 할머니. 넌 참 착하구나. 지은이가 돌아서며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곁에 있어 드릴게요. 아빠가 안 그래도 제가. 아니야, 넌 공부해야지. 할머니 걱정하지 마. 할머니.
지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손을 잡았죠. 할머니, 아빠한테 그 돈 받아내야 해요. 어떻게? 할머니가 입원하셨는데도 안 온 거예요. 이건 너무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할머니, 제발이요. 할머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말이 맞았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 생각해 볼게, 지은아. 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제가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고맙다. 밤 9시 지은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죠. 지은이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차려준 밥상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수야, 넌 왜 그러니? 3천만 원을 줬어요. 30년 모은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파도 오지 않고 돈 조금만 돌려달라니까 화를 내고. 할머니는 베개를 꽉 안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긴 밤이 지나갔어요. 2월 중순, 설날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이번엔 아들네 집에 직접 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을 만나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설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어요. 병원에 다녀온 후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부엌에 가서 봉지를 꺼냈어요. 어제 장을 보면서 산 과일이었어요. 사과 한 봉지, 배 한 봉지. 남은 돈으로 산 거였죠. 손주들 주려고 과자도 샀어요. 민수가 좋아하겠지. 할머니는 봉지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차비로 5천 원이 들었죠.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30평대 아파트였죠.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어요.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진미였어요. 할머니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진미야, 설날인데 왔어. 민수 있어? 진미는 문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들어가도 될까? 진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죠. 할머니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봤어요. TV 앞에 지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지은이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할머니를 꽉 안았죠. 우리 지은이 잘 지냈어? 네, 할머니. 할머니 오실 줄 몰랐어요. 설날인데 가족끼리 있어야지. 민수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왔어요? 민수야, 설날인데 왔지. 이것 좀 받아. 할머니는 과일 봉지를 내밀었어요.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죠. 엄마, 오늘 우리 바빠요. 친척들 와요. 그럼 나도 있으면 안 돼? 엄마. 민수가 진미를 쳐다봤어요. 진미가 나섰어요. 어머니, 오늘 제 친정 식구들 오기로 했어요. 미리 말씀 좀 하시지.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정 식구들은 오는데 시어머니는 오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래. 미안해. 그럼 잠깐만 있다 갈게. 어머니, 그것도 좀. 진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았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잠깐만 앉아 있을게. 금방 갈게.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미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설거지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할머니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과자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저희 떡국 끓였는데 드실래요? 그래, 고맙다. 지은이가 부엌으로 가서 진미한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떡국 드신대요. 진미가 냄비를 꺼내 떡국을 데웠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떡국을 그릇에 담아 할머니 앞에 놓았죠. 드세요. 고맙다, 진미야.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떡국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억지로 몇 숟갈 뜨고 내려놓았어요. 잘 먹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진미의 부모님이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장인 장모가 들어왔죠.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하지만 진미 부모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우리 사위, 잘 있었어? 네, 장인어른. 편히 앉으세요. 민수가 장인을 모시고 거실로 갔어요. 진미 어머니도 소파에 앉았죠. 할머니만 구석에 서 있었어요. 진미가 커피를 내왔어요. 장인 장모에게 먼저 드렸죠. 할머니에겐 주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냥 서 있었어요.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지은아, 할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할머니. 저쪽이에요. 할머니는 화장실로 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진미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보, 시어머니 왜 온 거야? 나도 몰라. 갑자기 오셨어. 에휴, 오늘 우리 부모님 오시는 날인데. 진짜 타이밍. 미안해. 내가 미리 말할 걸 그랬어. 진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복도가 조용해서 들렸죠. 아,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돈도 없으시면서 왜 자꾸 우리 신경 쓰이게 해? 그 돈 주셨으면 이제 가만히 좀 계시지. 진미야, 작은 소리로 해. 에휴, 솔직히 시어머니 이제 짐이야. 돈도 없으시고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못 봐주겠어.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어머니 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있대. 거기 보내면 되지. 할머니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나저나 우리 부모님한테는 잘해. 알았지? 알았어. 걱정 마. 아, 진짜. 시어머니 없는 사람처럼 좀 살아주시면 안 돼? 할머니는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날까봐요. 온몸이 떨렸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죠. 소리가 나지 않게. 짐, 요양원, 없는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거실로 돌아갔어요. 진미 부모님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진미도 함께요. 할머니만 없는 듯 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조용히 불렀어요. 민수가 돌아봤어요. 엄마, 왜요? 나 이제 갈게.
바쁜 것 같아서. 아, 네. 조심히 가세요. 그게 다였어요. 만류하지 않았어요. 진미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말했죠.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지은이가 따라 나왔어요. 할머니, 제가 문 앞까지 배웅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 있어. 할머니.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는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지은이 걱정 마. 할머니 괜찮아.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와서 탔죠. 문이 닫히는 순간 할머니는 주저앉았어요. 1층에 도착했어요. 겨우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짐, 요양원, 없는 사람,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3천만 원을 줬는데, 30년을 모은 돈을 다 줬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답이에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니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중얼거렸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밤이 됐어요. 할머니는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창밖만 봤죠. 달이 떠 있었어요. 자정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겨우 일어났어요. 침대로 가려다가 거실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리나 해야겠다.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통장, 영수증, 편지, 사진, 그리고 로또 용지들,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었죠. 할머니는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언제 산 거지? 날짜를 봤어요. 몇 달 전이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이것이라도 확인해 봐야겠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집었어요.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죠. 하나씩 확인해 볼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당첨 안 되겠지만 할머니는 첫 번째 로또 용지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어요. 할머니는 로또 용지를 하나씩 펼쳤어요. 휴대폰으로 당첨 번호를 확인했죠. 첫 번째 꽝, 두 번째 꽝, 세 번째도 꽝이었어요. 역시 한숨을 쉬며 계속 확인했어요. 10장, 20장, 30장. 다 꽝이었죠. 할머니는 지쳐갔어요. 확인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냥 버릴까? 서랍 속 로또 용지들을 보니 100장은 넘어 보였어요. 다 확인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았죠. 아니야, 여기까지 했는데. 할머니는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40번째, 50번째. 다 꽝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조금만 더. 60번째 용지를 집어들었어요. 종이가 약간 구겨져 있었죠. 할머니는 펼쳐서 번호를 봤어요. 3, 12, 23, 31, 38, 42. 휴대폰으로 그 주차 당첨 번호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죠. 3, 12, 23, 31, 38, 42.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어요. 다시 봤어요. 로또 용지를 보고 휴대폰을 봤어요. 똑같았어요. 할머니는 심장이 쿵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3, 12, 23, 31, 38, 42. 틀림없었어요. 6개 숫자가 다 맞았어요. 이게 무슨... 할머니는 로또 용지를 떨어뜨렸어요. 손이 후들거렸거든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어요. 1등 당첨금 50억 원. 50억?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0억 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로또 용지를 집어들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어요. 11월 2일. 2달 전이었어요. 11월 2일.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11월 2일은 민수가 돈을 요구하러 왔던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민수한테 돈을 주기 전에 이미 당첨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가 3천만 원을 해지해서 줄 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설날에 짐 취급을 당할 때, 이미 50억이 제 손에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로또 용지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어요. 민수야. 중얼거렸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엄마, 돈 없어요. 그거 준 거 아니었어요?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알겠지.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었어요.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죠.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중구에 있는 로또 본사로 갔어요. 큰 건물이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죠.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당첨. 확인하러 왔어요. 아, 네. 로또 용지 주세요. 할머니는 봉투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어요. 직원이 기계에 넣었죠. 삐삐삐. 소리가 났어요. 어머, 1등이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직원들이 다가왔죠. 정말 1등이에요. 50억? 할머니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본인 확인 서류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요. 할머니는 신분증을 꺼냈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죠. 축하드려요. 며칠 후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로또 본사를 나왔어요. 길거리에 섰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죠. 아무도 할머니가 50억을 손에 쥐었다는 걸 몰랐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할머니? 지은아, 나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은아. 할머니는 울컥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됐어. 네. 50억.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예요? 응, 방금 확인하고 왔어. 할머니,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는 웃음이 났어요. 지은아, 그런데 말이야. 네, 할머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너희 아빠한테. 네. 할머니가 계획이 있어. 할머니, 믿어줄 수 있지? 지은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답했죠. 네, 할머니. 믿어요. 고맙다, 우리 지은이.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법률사무소를 검색했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무소로 갔죠. 변호사를 만났어요. 50대 여성 변호사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유산. 정리하려고요. 할머니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로또 당첨된 것, 아들한테 돈을 준 것, 당한 일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기부하고 싶으시고 손녀에게 일부 남기고 싶으시군요. 네. 아들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 계좌에 50억이 입금됐어요. 할머니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였어요. 변호사와 다시 만나 서류를 작성했어요. 40억은 고아원과 독거노인 복지센터에 기부. 10억은 손녀 지은이 명의로 신탁 설정.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강진미는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완료됐습니다. 언제 아드님을 부르실 건가요? 이번 주 금요일에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할머니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나야. 엄마, 왜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와줄 수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유산. 정리하려고.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유산이요? 엄마한테 뭐가 있다고. 뒤에서 진미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시어머니? 유산이래? 연금밖에 없으시면서.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와줄 수 있어? 금요일 오후 2시. 에휴, 알았어요. 갈게요. 주소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금요일 오후 2시 아들 부부 옵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할머니는 새 옷을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었죠. 거울을 보니 달라 보였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맞았죠. 준비됐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와 진미였어요. 둘은 건성으로 인사했죠.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앉아. 민수와 진미는 소파에 앉았어요. 변호사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죠. 저희는 박민수, 강진미입니다. 네,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민수가 물었죠.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박금수님의 50억 원 유산 처리건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민수와 진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50억이요? 네. 박금수님께서 로또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진미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 있었죠. 엄마, 이게 무슨...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11월 2일에 당첨됐어. 너한테 돈 요구받은 다음 날.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그때 이미, 응, 내가 적금 해지해서 너한테 3천만 원 줄 때 이미 50억이 내 손에 있었어. 진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진미를 똑바로 봤어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게 무슨...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안 왔지? 돈 조금만 돌려달라니까 화냈지?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설날. 내가 화장실 가는데 너희 방에서 하는 말 다 들었어. 진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지미래. 요양원 보내자고 했지.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했고. 어머니. 그건...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변호사님, 서류대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박금수님의 유산 50억 원 중 40억 원은 고아원 및 독거노인 복지센터에 기부합니다. 네.
10억 원은 손녀 박지은 양명의로 신탁 설정합니다. 30세까지 사용 불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박민수 씨와 며느리 강진미 씨는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민수와 진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진미가 소리쳤죠. 시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죠.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민수도 울먹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적금 3천만 원 돌려달라니까 뭐라고 했지? 그거 준 거 아니냐고 했지? 엄마, 나도 이제 줄 거 없어. 나가. 엄마, 제발. 민수가 할머니 옷자락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뿌리쳤어요. 손 떼.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민수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지은이는 착했어. 내가 아플 때도 챙겨줬고 밥도 해줬고 그 애만 날 사람 취급했어. 진미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시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는 줬어. 너희가 차버렸지. 할머니는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님, 서류 완료됐죠? 네. 모두 처리됐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민수가 바닥에 엎드렸죠. 엄마,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할머니는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들과 며느리. 예전엔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잘 살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거울에 비친 할머니 얼굴은 담담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는 걸음을 옮겼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다음 주 할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큰 집은 필요 없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투룸이었죠.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이 마음에 들었어요. 지은이가 이사를 도와주러 왔어요. 짐을 옮기고 정리를 도왔죠. 할머니, 이 집 정말 좋아요. 그치?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할머니, 제가 주말마다 놀러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은이는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도 손녀를 안았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 없어. 엄마, 아빠. 매일 싸워요. 서로 탓하면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넌 괜찮아?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고맙다, 우리 지은이. 한 달 후, 할머니가 기부한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소식을 한다고 했죠. 할머니를 초대하고 싶다고요. 개소식 날, 할머니는 지은이와 함께 고아원에 갔어요. 새로 지어진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금순 고아원. 할머니 이름을 딴 거였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원장님이 나와서 할머니를 맞았어요. 박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20명쯤 됐죠. 할머니를 보더니 인사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고맙구나, 얘들아.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밥도 잘 먹어요. 아이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도 고마워. 건강하게 잘 자라렴. 한 아이가 다가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같은 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해. 할머니가 응원할게. 개소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들 웃는 얼굴이 햇살처럼 밝았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지은아, 넌 이미 착한 아이야. 그냥 그렇게만 살아. 네, 할머니. 다음 주에는 독거노인 복지센터 개소식이 있었어요. 거기도 할머니 이름을 땄죠. 금순 복지센터. 센터에는 할머니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할머니를 보며 고마워했죠. 덕분에 매일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요. 건강검진도 받고 운동도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어르신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같은 처지였던 분들이에요. 혼자 외롭게 지내던 분들. 이젠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죠. 할머니도 여기 자주 오세요. 같이 차 마셔요. 네, 그럴게요. 할머니는 복지센터에 일주일에 2번씩 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고 차도 마시고 웃기도 하고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옛날 살던 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분식집이 있던 자리를 봤죠.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어요.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손님들 웃는 얼굴, 단골들과 나누던 이야기. 다 추억이었죠.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로또 가판대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피식 웃었어요. 30년 동안 사서 딱 한 번 됐네. 신기한 운명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새 일상에 적응했어요. 복지센터에 가고 지은이 만나고 가끔 고아원 아이들 보러 가고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지은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었죠.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우리 지은이. 식사를 하다가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얘기 들으실래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무슨 일인데? 아빠, 사업 완전히 망했대요. 빚도 많이 생기고, 엄마랑도 계속 싸우고, 이혼 얘기도 나왔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용서 빌고 싶대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지은아, 네, 할머니. 할머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네, 알겠어요. 근데 지은아, 넌 내 아빠야. 할머니랑 상관없이 아빠 잘 챙겨줘. 네, 할머니. 그게 효도야. 알았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저녁을 먹고 둘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드라마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구는 내용이었죠. 할머니, 이거 우리 얘기 같네요. 그러게, 근데 우린 해피엔딩이잖아. 둘은 웃었어요. 밤이 됐어요. 지은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죠? 여보,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어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잠들기 전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민수에 대해서요.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냥 거리를 두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수야, 잘 살아라.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어요. 고요한 밤이었어요. 1년 후 할머니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다른 독거노인분들을 도왔죠. 말벗도 되어드리고 병원 동행도 하고. 금순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보람 있어요. 어느 날 고아원에서 편지가 왔어요. 의사가 되겠다던 그 아이가 보낸 거였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의대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잘했구나, 우리 아가.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 복지센터에 취직했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 대단하네. 할머니 보고 배웠어요. 할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민수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어쩌면 평생 안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어느 봄날 할머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행복하네. 중얼거렸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서였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짐 취급당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당당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어요. 할머니,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은이.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일어섰어요. 집으로 가야 했어요. 손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야죠.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박금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돈이 없다고,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혼자 살아도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50억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었지만 복수에 쓰지 않았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짜 가족을 지키고 다른 이들을 도왔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작은 관심 하나, 전화 한 통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한테 상처받은 적, 무시당한 적.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조금은 위로가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